네, 좀 종목별로 희비가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좀 소외되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 현대모비스 실적이 발표됐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4분기 그리고 지난해 연간의 실적들이 정리된 기사와 또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5,8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좀 감소했던 결과였는데요. 그렇다면 연간으로는 또 어땠을까요? 연간으로는 매출이 26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살펴보면 글로벌 신차가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모듈 사업 부분의 매출이 20% 이상 늘어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로 실적은 분명 늘어났지만 6% 내외 영업이익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반등을 시도하는가 했더니 현대모비스 여전히 조정권에 있습니다. 0.65%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죠.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저희가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하나대투증권 페미리지점 김정환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먼저 OCI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데 OCI 역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나 궁금한데요. 함께 짚어주시죠. 예, OCI의 경우 이미 지난 10월 이후부터 20만 원의 가격을 중심으로 박스권 등락을 계속 거듭해 오면서 제반 추가적인 하락의 어떤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러한 양상을 나타내면서 22만 원 선에서의 가격 돌파 이후 상당히 견실한 반등의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 4.5% 이상 오르고 있는 흐름인데요. 지난 1월 18일 날 기록을 했던 27만 원 내외 가격 수준에 다시 진입되는 모습으로 27만 원대 그 매물벽이 다소 좀 있긴 하지만 그간 한 6, 7일간에 걸친 거래일수로 6, 7일간에 걸친 기간 조정이 또 이어지면서 27만 원대 재돌파 이후 추가적인 상승을 기술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인데 오늘 이와 같은 어떤 반등의 모멘텀에 제공을 해준 재료는 바로 이제 유가 반등 기조 그리고 독일의 태양광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 그 철폐가 다소 축소가 다소 난항을 겪음에 따른 그 반대급부성 태양광 설치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태양광 관련 테마주들의 종반 상승세를 이제 유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흐름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OCI에게 있어서 다소 좀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제일 먼저 어쨌든 유가의 어떤 반등 기조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나 특히 이제 기관들 쪽에서도 매수에 가담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는 흐름인데 거래량이 조금 좀 못 미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27만 원을 돌파하려면은 적어도 하루에 150만 주 정도 이상의 거래는 좀 나와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27만 원을 의식한 다소 제한적인 반등의 흐름이고요. 다음 주 이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 거래량이 실리는지 여부를 보면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보실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만약 27만 원 선을 돌파한다면 이후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일단 35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예, 35만 원까지 보고 있고, 자, 1차적으로는 한 30만 원 선이 저항으로 보입니다만은 거기서 또 이제 2차 상승을 통해서 중기적으로 35만 원까지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으로 자동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종목 섹터가 바로 자동차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 하더라도 분명 양호한 실적일 것 같은데 시장은 계속해서 주가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판단 어떻게 가져가야겠습니까? 일단 지난 작년 중반 이전까지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상승폭이 추세적인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했었죠. 글로벌 그 자동차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 증가, 경쟁력 강화, 이로 인해서 작년 내내 어려운 그 글로벌 경기 위축의 국면 하에서도 이익 성장이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의 모멘텀이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최근 현재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그 메이저 자동차 업계 쪽에서의 그 경쟁의 격화가 현재 과열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전과 같은 지난 1년간, 2년간에 걸친 어떤 그 괄목할 만한 신장세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현재 작용되는 가운데, 현재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좀 부담스러운 흐름. 현대차 같은 경우는 24만 원 선에서의 저항을 지금 벌써 지난 한 6개월간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의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24만 원이라는 강력한 저항이 현재 자리매김된 상황이고, 기아차의 경우에도 지난 1년간에 걸쳐서 6만 원대 초반과 8만 원대 사이에서의 박스권 등락을 보여왔는데, 결국에 어떤 그 매수 강화 기조가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서 하향 조정되는 계속 흐름을 보이면서 박스권 하단까지 기어이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4분기 그 실적 전망이 예상치보다 다소 하회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양호한 실적을 보이긴 했지만은 그동안 이어지던 기대치에는 다소 좀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의 그 4분기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외국인들, 기관들 현재 매도세를 현재 강화하고 있는 흐름들까지 겹쳐지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실적 발표, 즉 어째 보면 이제 뉴스에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나는 격언이 있는데, 일단 그다지 오른 것도 없는데 그동안 버티던 어떤 그 힘마저도 지금 붕괴가 되는, 이탈되는 흐름이 실적 발표 이후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은 일단 이미 가격 조정을 이틀간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 이후, 즉 2월달 이후부터는 좀 반등을 좀 모색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여전히 기아차의 K9이나 그리고 현대차의 그 가격 경쟁력이나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품질 경쟁력을 감안할 때 두 회사 모두 다 올해에도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그 밸류에이션상의 흐름도 그렇고요. 어떤 이익 추정치도 성장 지속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 일단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가 당장 2월이니까요. 2월장에 반등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항공주 그렇다면 어떨까요? 항공주가 오늘장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여행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1월 내내 오르더니 대한항공은 어느덧 121선까지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항공주 지금이라도 접근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이제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도 많이 빠졌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가의 흐름들도 사실 요 최근 들어 올라가긴 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어떤 반등의 어떤 그 폭,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좀 완화된 흐름을 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환율이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조금 좀 원화가 0.3원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1160원대에서 1120원대까지 다소 가파르게 원화 강세를 보여주었다라는 점이 그대로 항공주의 주가 흐름의 그 궤적을 같이 동일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 적어도 지수상으로도 그렇고 원달러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그동안의 하락의 흐름을 보인 걸 감안할 때 좀 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상으로는 저는 대한항공의 경우 한 5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현 주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있어 보일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현재 주가가 56,600원입니다. 한 5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텐데 제빵주뿐만 아니라 오늘 음식료주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 가운데 삼양식품 오늘장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떨까요? 나가사키 짬뽕의 모멘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삼립식품을 비롯해서 그 식품 관련주들이 대체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그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은 이제 대기업 쪽에서의 식음료 부분 사업이 철수함에 따른 그러한 어떤 수혜를 삼립식품이나 뭐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지만 비교적 좀 메이저 기업보다는 좀 이렇게 중소형급 식품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시장 내부적인 어떤 투자 심리의 호조가 이와 같은 어떤 상승의 흐름을 유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양식품 일단 반등폭은 뭐 제한적인 흐름입니다. 사실 이제 3일 동안 올라주었죠. 34,000원대라는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기술적인 지지를 받고 반등을 3일째 하다가 지금 현재 43,000원 정도 내외에서 다소 저항을 받는 건 지난 12월 19일 날 그때 당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의 한 50% 정도, 절반 정도 되는 가격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43,000원대는 강력한 저항으로 현재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거래량 가지고는 단숨에 43,000원대 이상 추세적인 상승을 재차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일시적인 어떤 제한적 반등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자리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4만 원대와 43,000원 사이에서의 박스권 등락이 좀 더 이어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 이후에 어떤 추세적인 흐름은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양식품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나대투증권 회비리 지점 김정환 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